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와 국가별 관세인 이른바 상호 관세를 갑자기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전한 내용에는 석연찮은 이유가 달렸는데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온 말 그대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 즉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즉 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의 승인이라고 표현한 건 작년 11월 26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미국은 관보를 띄우고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 미국에선 통상 수년이 걸리고 한국에서도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미국 행정부가 발의된 지 불과 2달 된 법안의 통과 문제를 운운하는 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만난 벤스 부통령도 한미 합의의 실천을 더디게 하는 데엔 관료적 지연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선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자랑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결국 표면적으로는 특별법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대미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사업 선정 등의 문제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약세로 흐르는 것도 대미 투자를 낙관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 환율 상황이 한국의 경제 기초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투자금 확보를 서두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게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협상을 뒤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법안 통과 시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외교 경로로 이뤄진 논의 또한 전혀 없었는데 억지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오혜정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작년 10월 한미 양국 정상은 에이펙이 열린 경주에서 손을 맞잡았고 2주 뒤 양국은 무역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11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또한 11월 1일부터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했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모두 약속대로 착착 진행돼 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적도 없는 법안 통과 시점을 이유로 판을 뒤엎었습니다. 내용은 억지스런 데다 형식도 황당합니다. 이번에도 SNS를 통한 일방 통보,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연방 관보 게재 등 정상적인 미국 행정부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계속 접촉해온 양국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대통령 개인의 SNS가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외교 문서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이 예고 징후도 없었다. 한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이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은 아예 따지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역시 거액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받아낸 이유는 작년 8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벌써 5달이 넘었고 그 사이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면서 미국 투자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지 단 2달 지났고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과 계약을 맺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진척이 더딘 게 아닌데도 오히려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법안 발의 조건으로 관세를 내렸지만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디다고 미국이 느낀 것 같고요. 미국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메모리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또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기 내내 관세를 총칼 삼아 협상이 아닌 협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별개로 2주 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부처 몇 곳에 서한을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는데요. 국내 디지털 규제나 고객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쿠팡의 잘못을 통상 문제로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를 뒤엎기 2주 전입니다. 수신 참고인, 즉 내용을 함께 공유할 대상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의 투자 이행과는 관련 없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서한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서한에서 미국 측은 작년 11월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은 두 가지 현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새 법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망 사용료나 보안 규제 대상을 정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애플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으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아마 꽤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차별적 형사 처벌을 언급한 건 쿠팡 경영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쿠팡 로비를 받아온 미국 정관계에선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김민석 총리 등도 최근 미국을 찾아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뭘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자, 그런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면서 시점은 거론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점을 못 박아야 압박이 극대화되는데 그걸 쏙 뺐습니다. 모호한 거죠. 이건 일단 충격을 줘서 한국의 대응, 즉 협상 카드를 먼저 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발언에서도 보듯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건 대미 투자입니다. 하지만 환율 상황도 그렇고요. 투자 대상 선정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서울발 뉴스는 트럼프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의 투자 회의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요. 한국을 우선 압박함으로써 경쟁 관계인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투자금을 더 빨리 끌어낼 수도 있다는 희망적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일거양득인 겁니다. 결국 대미 투자금의 빠른 확보, 이걸 노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자, 동맹에게 협상 전략으로 그러는 거다. 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요. 지금 갑자기 애꿎은 한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동 팩트시트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그것도 시점까지 넣어서 못 박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따라서 또 다른 노림수를 보려면요. 트럼프의 현 상황과 움직임 그리고 그 심리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최근 캐나다 측에 중국과 통상 합의를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요. 비록 취소하긴 했지만 유럽에도 그린란드 문제를 이유로 관세 협박을 했었습니다. 최대 압박 뒤 양보를 받아내는 그 전술을 또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내적으로는 위기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공격적 이민 단속으로 미네소타에서만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질 기세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로이터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은 38%로 최저치를 또 찍었습니다. 아직 핵심 지지층이 건재하다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중간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지층을 달래면서 반전을 꾀하려면 주특기인 투자 압박이 최선일 거란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 판결이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르면 2월 말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투자금 유치란 대못을 더 분명히 박는다면 적어도 판결에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2% 넘게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문을 연 지 70년, 코스피 지수 설정 이후로는 46년 만의 일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종가는 5,084.85,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수 4천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이고 장중 5천을 찍은 지 3거래일 만입니다. 트럼프의 기습 발언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며 한때 4,900이 무너졌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심지어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마저 장 초반 4% 급락을 이겨내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관세 인상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겁주고 빠지는 이른바 타코 발언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상 이제 끝에 가서 발을 뺀다라는 이전에 저희가 좀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당장 25% 관세에 대한 우려 자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트럼프발 위협보다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BM 메모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8% 이상 뛰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호재성들을 갖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최소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최근 1,44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대미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닷새 만에 4원가량 올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